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건더블릭의 제롱입니다. 자, 오늘은 구독자 김다현님과 윤석용님이 위탁을 해주신 HJC2로 발매한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빛의 날개 DX 에디션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웹 한정판으로 발매했습니다. 17년 7월에 예약을 받아서 10월에 발송, 한국에서는 11월에 발송이 됐죠. 가격이 3,800엔, 국내에서는 45,600원에 예약을 받았었습니다. 일반판이 2,000엔, 24,000원이었던 거에 생각해보면 가격 상승이 꽤 있지만 구성품을 보면은 이거 좋다, 이거 괜찮네,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. 진짜 이펙트 파츠 정말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요. 가격대에 걸맞다 생각도 들고요. 진짜 일반판 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웹 한정으로 이런 걸 왜 냈는지, 그냥 일반판으로 그냥 이대로 냈으면 됐잖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또 웹 한정판이 아닐까.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쪽을 선호하는 그런 상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외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빛의 날개 DX 에디션,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역시 사출색 관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루엣이나 딱히 일반판에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? 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, 정작 비교를 해보면요,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프레임이죠. 코팅도 했습니다. 원래 일반 판매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팔꿈치라든가 손목, 가슴 등등등 그냥 금 색깔 사출색이었거든요. 플라스틱 사출색. 근데 고급진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으로 DX판은 아주 깔끔하게 이제 내부에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중간중간 부분들, 팔꿈치, 손목, 가슴 등등등 다 코팅이 됐습니다. 그렇지만 의외로 이 뿔 부분의 노란색은 코팅이 되지 않고 이쪽은 그냥 금색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사출색으로 바뀌었을 뿐이네요. 원래 일반판은 노란색이었죠.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사출색도 이 일반판이 새하얀색이고요. 그리고 이 DX판은 약간 회색 티가 살짝 나지 않나요, 지금? 약간의 톤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약간의 회색, 라이트 그레이 같은 느낌이고 이쪽은 화이트 같은 느낌이고 해서 약간 사출색의 차이도 조금씩 보이고요. 가슴 부분도 원래는 진한 남색 같은 느낌이었으면은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더 진한 컬러로 변경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 외에 파란색에서도 약간의 진한, 좀 더 진한 딥블루 같은 느낌으로 사출색이 변경되었습니다. 그래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. 아예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백팩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출색의 변경이 있었죠. 그리고 먹선의 유무는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코팅되었다는 느낌 때문인지 더더욱 먹선 같은 걸 딱히 중시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. 코팅돼서 훨씬 더 화려해진 느낌도 있고 빛의 날개도 있기 때문이죠. 참고로 이쪽은 이제 윤석용님이 만드신 이제 먹선을 넣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고요. 이쪽은 김다현님이 만드신 먹선을 넣지 않은 스트라이크 프리덤인데, 먹선의 유무 약간 포인트만 몇 개 넣어주고 나면은 딱히 넣을 필요도 없어 보이긴 하네요. 이렇게 보니까 코팅된 부분들만 좀 더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면, 먼저 이 손 부분 그리고 편손까지도 깔끔하게 이제 또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으로 바뀌었고요. 정말 화려하죠. 그것도 있지만 역시 팔꿈치 쪽과 가슴에 복부 빈포가 있겠고요.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관절 쪽, 정작 이제 크시피어스 레이포를 고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스커트 내부 쪽 관절 내부라든가,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 관절 쪽 안쪽에도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폴리캡 빼고는 다 코팅이 되어 있고요. 당연히 이 무릎 부분도 코팅이 되어 있겠죠. 뒤쪽에서 봐서 볼 때도 역시 나고요. 발목 내부도 역시 코팅이 되어 있는데 발목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대신에 이제 이렇게 좀 뻗어주면 내부의 코팅의 느낌을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죠. 이 발바닥 쪽, 이제 안쪽에 보이는 쪽도 마찬가지고요. 과연 종아리는 어떨까요? 이쪽은 애초에 파츠 분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얀색 그대로 들어갔네요. 그곳 말고도 이 백팩의 연결부 있죠? 이쪽도 코팅 파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날개 위쪽에 이 포인트는 여전히 스티커를 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가동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먼저 이야기할 거는 코팅되면서 너무 튼튼해졌다는 겁니다. 일단 목 부분은 돌아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고개를 들거나 숙이는 거 그대로예요. 일반판과 딱히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.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깨도 코팅 파츠가 아니라 일단은 폴리캡 연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라든가 회전할 수 있는 거 등등 많이 움직여줄 수 있고요. 그리고
본격적인 건 이 팔꿈치부터입니다. 팔꿈치가 코팅되면서 와우, 이렇게 좀 와우 엄청 타이트해졌어요. 그래서 뭐 무장을 들거나 무거운 걸 들어도 딱히 뭐 처질 이유가 없을 정도로 튼튼해졌습니다. 그리고 손목도 마찬가지. 오히려 너무 타이트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튼튼해요. 그리고 허리 부분은 이쪽도 확실히 좀 튼튼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회전하는 부분, 특히나 이쪽은 코팅 파츠의 연결이죠. 그리고 가슴을 들고 숙이는 거는 네, 이렇게 폴리캡 연결이기 때문에 큰 강도의 변화는 못 느꼈지만 이쪽도 이게 그냥 느낌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튼튼해졌다는 느낌? 파츠의 성형색을 바꾸면서 이렇게 됐나? 느낌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고관절,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몇 개 있는데, 일단 폴리캡 연결인 것까지는 좋습니다. 그리고 그건 뭘 들거나 앞으로 뻗거나 뒤로 뻗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죠. 그렇지만 이 골반이 이렇게 좌우가 들렸다 숙여졌다 하는 기믹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있죠. 근데 이게 코팅 파츠에 연결이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. 그래서 움직이다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. 그리고 드는 것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폴리캡이지만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플라스틱끼리의 마찰이거든요. 주의하셔야 되는 게,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이쪽은 제가 별도로 내부 가공을 한 거고요. 이쪽은 가공하지 않은 건데 관절 지금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? 코팅된 것 때문에 이 내부마저도 이 안쪽도 코팅 파츠거든요. 그래서 코팅과 코팅이 만나니까 안 들어가요.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살짝만 손으로 움직여 보면은 그냥 쑥 빠져요. 깊이 들어가질 못했기 때문이죠. 원래 깊숙이 들어가면서 딱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. 근데 내부에 그냥 이 조인트 쪽을 그냥 칼로 코팅을 좀 긁어내면은 이렇게 쑥 넣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넣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역시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회전을 시킬 때 굉장히 타이트해서 고관절도 부러지는 거 아니야,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무릎도 굉장히 타이트해요. 많이 타이트합니다. 많이 움직이는 것도 원래 좋았는데 너무 타이트해지니까 처질 일은 전혀 없겠다 이제. 덕분에 이제 백팩을 등에 메고도 굉장히 튼튼하게 서 있겠구나 느낌이었고요. 이 발목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볼관절은 코팅이다 보니까 이쪽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된 느낌,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. 그럼 무장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일단은 짜잔, 고에너지 빔 라이플이 한 세트 들어가 있죠.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움직여주면 합체가 가능한 롱 라이플로 변경이 가능한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있지만 수납도 해봐야겠죠. 이 수납 부분은 역시나 스커트를 뒤로 민 상태에서 그 옆에다가 그대로 꽂아주면 됩니다. 참고로 이 수납부의 조인트도 폴리캡이 아니라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코팅되어 있습니다. 잘 보면은 가운데도 코팅되어 있죠. 그래서 이거 낄 때 조금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.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코팅된 칼리두스 복상 빔포도 존재합니다. 코팅 덕분에 상당히 화려해졌죠. 그리고 이 역시나 스커트 쪽에 크시피어스 레일포 3, 이거는 따로 코팅 파츠가 내부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일반판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허리에 있는 슈페르 라케르타 빔사벨, 역시 이거는 빔 파츠가 들어가게 되고요. 끝부분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서로 도킹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. 그리고 빔 쉴드, 뭐 클리어 파츠 자체의 퀄리티는 일반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. 껴보도록 합시다. 자,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데 HG 뭐 일반판 때 살짝 그냥 불편함을 느낀 게 있다면 회전이 안 된다는 거 정도가 있겠네요. 그리고 백팩에 있는 슈퍼드라군 기동병장 윙, 거기서 슈퍼드라군 돌격 빔포죠. 빔 돌격포, 이거 같은 경우는 통짜 파츠로 되어 있고요. 그냥 하나의 파츠죠. 그리고 떼어낸 곳이 원래 코팅이 안 돼 있거나, 원래 이 안쪽도 금색 프레임이 맞긴 한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이 DX에서는 빛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상쇄를 시켜주네요. 그리고 머리에는 근접 방어 기관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몰드로 깔끔하죠? 그러면은 특징 기믹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내장의 빛의 날개. 한 장 한 장 보면은 일단은 연질 파츠라서 파손에 염려가 없습니다. 상당히 잘 움직여요.
혹시나 어디 끝부분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딱히 파손의 염려는 딱히 없고요. 이펙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심심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꼭 그것도 아니더라고요. 붙여놓고 보니까. 근데 이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은 어느 정도 최대한 표현을 해준 것 같긴 합니다. 좀 편한 장착을 위해서 백팩을 떼어냈고요. 일단은 최대한 공간을 벌린 다음에 이렇게 빔 돌격포로 다 떼줍니다. 자, 떼어낸 공간을 이렇게 원래 움직이잖아요. 최대한 사이를 벌려준 뒤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요. 이렇게 안쪽 공간에 맞춰서 모양을 잡아주고 여기다가 그대로 이 교차로 끼워지는 부분들을 장착을 해주면 이렇게 빛의 날개가 장착이 끝납니다. 처음엔 되게 어색하다는 느낌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공식 사진 볼 때는. 근데 정작 끼워놓고 보니까 깔끔하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등에다가 장착을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합니다. 그렇지만 당연히 이 자세에서는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블랙 클리어로 된 클리어 블랙 파츠의 기본 베이스가 들어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빛의 날개 펼치고 나니까 확실히 이쁘죠? 이게 처음엔 되게 별로인 것 같다가도 이거 보니까 확 뽕이 차요. 대박이에요. 와우. 그래서 떼어낸 이 빔 돌격포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, 두 가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이렇게 빛의 날개 끝에다가 장착하는 거. 자, 이렇게 하면은 마치 애니메이션 속에서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드라군을 사출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재현을 할 수도 있지만, 역시 드라군 전개하면 저렇게 사출하는 느낌도 좋아도 역시 앞으로 뻗는 거죠. 이렇게 총 8개의 빔 돌격포 전용 파츠가 존재하고요. 조인트가 잘 보면 다이아 모양이 세로인 것 그리고 가로인 것이 존재합니다. 이거 위치에 맞게 장착을 해주면 깔끔하죠. 끝부분에 돌격포를 이렇게 끼워서 장비를 하면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총 8개 작업을 해주도록 합시다. 자, 조인트가 세로인 거는 맨 위와 맨 아래, 그리고 가로인 것은 중간 부분에 다이아 모양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전개가 완료됩니다. 확실히 이 드라군 자체가 앞을 보고 있으니까 느낌은 좀 더 사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풀버스트 같은 것도 좀 더 전개하기 좋아 보이고 깔끔합니다. 약간의 단점이 존재한다면은 이 날개 각도에 따라서 드라군 위치가 바뀐다는 건데, 말인즉슨 이 드라군 조인트 있죠? 각도 변경이 따로 안 됩니다. 그래서 날개를 앞으로 해야 좀 앞을 봐주는 느낌이 되죠. 이런 식이에요. 자, 이렇게 풀버스트도 재현을 해봤는데 역시 왜 이 제품 이름이 DX겠습니까? 바로 짜잔, 빔 이펙트 파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. 전부 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돌격포용이 8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맞춰서 8개를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장착을 했으면 동일한 색깔로 라이플용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라이플도 이렇게 뿐만 아니죠. 레일포용 파츠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풀버스트 완성됐습니다. 이게 바로 빛의 날개 DX 에디션. 괜히 빛의 날개 플러스 DX가 아니겠죠. 이 정도 이펙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코팅에 빛의 날개 다 있으니까 디럭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구독자 김다현님과 윤석용님이 위탁을 해주신 HG CE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빛의 날개 DX 에디션의 리뷰를 해봤습니다. 괜히 DX가 아니고 괜히 빛의 날개가 아니네요. 왜 굳이 일반판을 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반판이 초라해지는 한정판이네요. 이걸 일반판으로 그냥 싹 하고 한번 해주면 안 되나?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리뷰를 부탁해 위탁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자막에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재룡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빠바시!